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이노시스입니다. 오늘 제가 오래 기다렸던 보쉬사의 PBD40이라는 드릴 프레스가 도착을 했습니다. 국내에 아직 미출시된 제품이라서 많이 보시지 못했을 것 같아요. 독일에서 구매해서 독일에서 지금 배송이 된 건데요, 세상이 참 좋아지긴 했습니다. 제가 구매하면 독일에서 제품이 도착하네요. 예전에 디월트사 제품을 구매했을 때도 느꼈던 건데, 보쉬 파워박스도 그랬고요. 그 먼 나라에서 물건이 오는데 아주 얇은 자체 포장 박스 이외에는 다른 포장이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물건이 상하지 않게 내부에 아주 두툼한 박스들이 들어있어서 상하지 않고 도착을 했습니다.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개인적으로 아주 너무 마음에 듭니다. 소형 드릴 프레스 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정밀도를 가진 제품은 없을 것 같고요. RPM이라던가 타공을 하려고 하는 깊이 같은 것이 디지털 창에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라면,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셨을 드릴 프레스에 봉이 3개 달려있어서 저희가 봉으로 보통 작업을 하잖아요. 이 제품은 특이하게 원형 바퀴로 작업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아주 특이한데, 부분적으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부분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드릴 프레스에는 기본 높낮이를 조절하는 부분에 핸들이 하나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드릴 프레스가 내려오는 또 핸들이 따로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톱니바퀴 산은 있는데 자체가 내려오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서랑 봤더니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제가 레버를 잡고 있잖아요. 이 레버로 조절을 하면 기본적인 드릴의 높이를 조이고 바퀴를 움직이면 이 바퀴 하나로 기본적인 드릴 높낮이와 타공할 때 움직이는 부분을 2개 다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오른쪽 레버를 풀면 이 바퀴를 조절하면 기본적인 드릴의 높이를 조절하게 됩니다. 높이를 조절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에 조절을 해놓고 나면 레버를 채워주면 그때부터는 자체적인 고정이 되는 겁니다. 고정이 되고 자체로 스프링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타공을 하고 놔두면 제자리로 돌아가고, 타공을 하면 제자리로 돌아가고, 2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바퀴로 바퀴 자체로 높낮이 조절도 하고, 푸는 순간에는 높낮이를 이렇게 자체 높낮이를 조절하게 돼 있고, 이 레버를 조이면 거기서부터 타공할 위치까지 최대 90mm 정도까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그런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특이하죠, 여러분? 이것도 저희가 지금까지 쓰던 형태와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고, 몸통 자체를 고정하는 부분과 아래로 내려서 타공을 하는 부분을 이 핸들 한 가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또 다른 특징, 아주 큰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부재를 고정할 수 있는 클램프가 자체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부재 높이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부재를 한번 놔볼게요. 부재를 놔보면 원터치 클램프 형식으로 얘를 당겨만 주면 부재가 고정이 됩니다. 완전히 고정이 돼서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기능도 아주 유용한 것 같고요. 클램프는 뒤로 돌려놓고 안 쓸 때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또 다른 하나, 이 수직 바가 달려 있는데요, 레일 파져 있는 곳에 넣어서 수직을 잡고 고정을 하면 저희가 부재 타공을 할 때 일정하게 각으로 뚫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타공하고 움직이면서 가이드바 역할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수직 클램프도 하나 같이 들어있고요. 드릴링에 대해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디지털 창을 통해서 창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자세히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이 성능들, 기본적인 동작을. 스위치가 가운데 보시면 2개가, 큰 스위치가 2개가 있습니다. 이 윗부분이 전원을 끄는 부분이고, 전원을 넣어서 디지털 액정 창을 활성화시키는 스위치예요. 버튼이고, 그리고 한 번 더 돌리면 여기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아래 버튼은 속도 조절 버튼이에요. RPM 조절 버튼이에요. 기본 200 정도 RPM에서 더 올려주면 맥시멈 이렇게 850 RPM까지 조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1단계입니다. 이거는 디지털적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거고, 물리적인 기어 변속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빠른 회전을 낼 수가 있어요. 지금 1단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얘를 2단으로 바꿔주면, 그거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켜보면 기본 속도가 이번에는 600 RPM 정도부터 맥시멈 이렇게 2500 RPM까지가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이얼을 통해서 속도 조절, RPM 조절을 할 수도 있고, 이 물리적인 버튼을 통해서 1단, 2단으로 나눠서 저속에서 고속까지 맥시멈 2100 RPM 정도까지 회전수를 낼 수 있는 제품이고요. 다시 한번 제가 디지털 창을 활성시켜 보면 스피드라고 RPM이 나오고 있죠. 가동을 하면 이렇게 RPM이 보이고 있잖아요. RPM이 보이고 있는데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깊이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깊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RPM과 밀리미터라고 나와 있는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보면 지금 스피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뎁스라고 깊이라고 바뀝니다. 지금 0.0으로 0점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얼만큼이 들어가는가가 보시면 숫자가 변하고 있죠. 지금 30mm, 40mm, 50mm까지 이렇게 타공이 된다는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비트를 체결해 볼까요? 키레스 드릴입니다. 굳이 척을 사용하지 않아도 손으로 편하게 체결할 수 있는 척이에요. 13mm까지 물릴 수 있는 척인데 아시지만 부재가 여기 있을 때 여기서부터 높이 조절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하면 우선 제일 처음에 소개해드린 대로 레버를 풀어서 이 회전 바퀴로 기본적인 몸체의 높이를 조절합니다. 이렇게 조절합니다. 여기까지 내려오고 다시 클램프를 채우면 이번에 높이 조절이 아니고 완전히 고정된 상태에서 드릴 날이 이렇게 내려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게 되잖아요. 자, 이때 깊이 조절을 어떻게 하는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지금 여기서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의미가 없죠. 내려가는 깊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 부재에 맞게 지금 이날 끝부분을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거잖아요. 옆면 측면 날이 닿아야 되니까. 측면 날 부분까지 이렇게 내린 다음에 여기가 0점이에요. 거기에서 리셋 버튼을 눌러줍니다. 리셋 버튼을 눌러주면 지금 리셋이 돼서 여기가 기본 0점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러면 뭐 놔두면 당연히 마이너스 표시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10mm 정도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여기에서 제가 얼만큼 타공을 하는가 0부터 해서 이렇게 1mm, 2mm, 3mm, 5mm 이렇게 10mm까지 타공을 하고 있다는 게 디지털 화면으로 완전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타공하실 때 깊이를 어느 정도 할지 늘 고민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완전히 해결되는 제품입니다. 눈으로 완전히 숫자로 보이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볼트를 받기 위해서 쐐기 나사를 박는다거나 할 때 늘 그 깊이를 재고 일반 드릴로 어디까지 파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캘리퍼 수로 한번 측정을 한 다음에 0점을 잡고 뭐 10mm 내려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10mm까지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10mm까지 내려가면 되고 계속 연속 작업을 한다 그러면 10mm까지 내려갔을 때 여기서 또 고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고정을 한 클램프가 바로 위쪽에 상단에 있는 클램프인데 이 부분을 채워주면 여기까지만 내려가죠. 10mm까지만 이제 10mm까지만 내려갑니다. 이 부분도 제가 사실 보고 많이 놀랐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원하는 깊이에서 정확하게 쓰고 여러 번 계속 타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보셔서 참 재밌습니다. 기술도 놀랍고 제가 이걸 풀어볼게요. 풀어보면 이렇게 그냥 봉이 하나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봉이 무게가 있으니까 움직일 때마다 따라서 움직일 거잖아요. 근데 같이 움직이다가 어디서 고정을 이렇게 해주면 거기까지밖에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게 아주 간단하게 뭔가 깊이 조절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참 이런 부분은 제가 다른 제품을 만들면서도 아주 간단하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너무 편하게 돼 있고 깊이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어디까지 원하는 깊이까지 고정을 해서 아주 여러 가지 부재를 똑같은 깊이로 파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클램프로 한번 고정을 해보고 원터치 방식으로 고정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걸로 한번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하고 타공할 위치를 정한 다음에 가볍게 이렇게 당겨주기만 하면 완전히 고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타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위치를 켜고 RPM을 조절을 한 다음에 바퀴를 눌러서 이렇게 타공을 하면 아주 편하게 원하는 위치까지 타공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기능 하나 더 보여드리면 테이블소라든가 밴드소라든가 이런 제품에 버튼을 누르고 커버를 열어서 스위치 버튼을 누른 다음에 커버를 닫고 급하면 커버 전체를 누르면 스톱이 되잖아요. 이 제품이 보면 회전으로 디지털 창을 활성화하고 구동을 하게 되는 제품인데 이 상태에서도 여기 스탑이라고 써있죠 여러분? 이렇게 돌리면 보세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급할 때 스탑 버튼입니다. 스탑이 되면 채워지면서 저절로 스톱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뭐 드릴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향상시켜서 발전시켰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다시 돌리면 이게 빠지면서 이렇게 빠지면서 원위치가 됩니다. 급할 때 스톱을 하고 다른 기능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느 위치에 타공을 하고 싶을 때 이 제품은 레이저로 0점을 잡아주게 돼 있어요. 이 버튼인데 레이저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십자 표시가 되면서 정확하게 날 끝에 이렇게 맞게 되어 있습니다. 날 끝에 맞게 되어 있어서 어느 위치에 타공을 할 때 왜 저희가 이렇게 눈이 경사가 져서 드릴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뭔가 오차가 생겨요. 어느 장소에 팔 때 느낌은 여기인데 내려놓고 파도 보면은 다른 부분이 파이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 레이저 부분으로 확인을 하고 그 위치에 정확하게 맞춰서 이렇게 타공을 하면 당연히 뭐 정확한 타공이 될 겁니다. 레이저 기능 이외에도 이렇게 등, 좀 환해졌죠 여러분? 밝아졌죠 아주? 이 등, 기본적인 등 기능이 달려 있고요. 이런 기능들을 포함하고 이 디지털 창을 가지고 있는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밀한 드릴 프레스입니다. 보시사의 PBD40이라는 제품인데요. 뭐 제가 써본 드릴 중에 정밀도로는 당연히 1등일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아주 너무 마음에 듭니다. 보시사 제품을 예전에 많이 샀다가 요 근래에 많이 구매를 못해서 최신 제품들이 어떤 게 있나 잘 몰랐는데 또 이런 드릴 프레스를 만나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역시 보시구나 이런 느낌이 저는 좀 있고요. 설명서가 있는데 유럽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뭐 포르투갈어, 뭐 스웨덴어, 무슨 저희 모르는 언어들, 유럽 쪽에, 북유럽 쪽에 이쪽 언어들이 다 있는데 영어로도 간단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저희 한글은 빠져 있네요. 물론 한글 아직 우리나라 국내에 보급이 안 된 제품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이미지도 나와 있고 하니까 참고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알려드린 기능 정도 이외에 더 벗어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보시사의 PBD40이라는 드릴 프레스 제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 소개만으로도 충분할 정도로 간단하면서 여러 가지 정밀하고 또 새로운 기능들을 가진 그런 드릴 프레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새롭고 다양한 다른 제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